오늘날 우리는 여러 동물과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물을 위해 또 그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목표로 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반려동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곳들은 과의 학생들이 아픈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현실성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배우기 위한 수술실,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방사선실, 약품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처치실이죠. 이곳은 미용을 배우는 강의실입니다. 반려동물을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꾸며주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요. 실습을 위한 여러 모형과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학과 건물 1층에 위치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 유치원입니다. 강아지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의 학생들이 직접 내려와 일을 하며 경험을 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원래 본가에서 살 때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이렇게 키우다가 현재는 대학을 와서 자취를 하면서 고양이 1마리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께서 동물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말씀하시길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면은 좋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만족을 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저한테도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어 넣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를 많이 봤어가지고 그런 애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땡깡을 부려서 다 데려왔던 그런 적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독학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지식을 쌓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혼자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자가진단을 여기거나 그런 자가진단을 가지고 병원에 옮겼을 때 그런 고집들을 접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반려동물에게도 제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의사로서의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쌓되 항상 겸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정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저는 여러 외국 유학을 나갈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이나 뭐 의학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앞으로 공부를 하고 그 추후에 직업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앉아. 엎드려. 빵. 빵.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빵. 옳지. 빵. 앉아. 팝. 옳지, 잘했어. 뭘 해야 될까? 빵. 옳지, 잘했어. 짱아야. 다들 친하겠다. 짱아 이건 안 먹더라. 여기 앉아. 야, 얘들아. 좀 물을 좀 먹으니까. 저는 뭐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 보건과 겸임교수로도 있고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에 대해서 행동교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매번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냐면은 반려견 행동교정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어떤 잘못된 양육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호자가 그 양육 방식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좀 깨달았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럴 때마다 저도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이제 잘 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또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보람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이나 반려견 훈련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반려동물 즉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행동을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행동, 문제 행동, 이상 행동으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동물들은 이상 행동과 문제 행동이에요. 그 말은 우리
보호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 사람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행동 교정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이나 반려견 훈련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반려동물 즉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행동을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행동, 문제 행동, 이상 행동으로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동물들은 이상 행동과 문제 행동이에요. 그 말은 우리 보호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 사람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경장대학교 반려동물 보건과는 2020년에 처음으로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입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 2021년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일단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 부산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많은 어떤 기자재들이라든지 실험 도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행동학이라든지 반려동물 행동 심리학 또는 이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학 또는 훈련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과목들 이론 과목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실습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직접 보호자들이 데려오는 강아지들을 행동 교정하는 실습도 같이 하면서 바로 졸업을 했을 때 진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습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두 케이스를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다른 훈련 방법을 사용하시는 행동교정사분이 교정하는 아이를 제가 행동교정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론적인 공부라든지 어떤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보호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랑 상의를 할 때는 어떤 그 부분의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실무 능력,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에 대한 윤리의식 같은 것을 겸비한 그런 전문가분에게 의뢰를 해서 행동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이제 반려동물 행동 교정을 반려견 행동 교정을 한 케이스인데, 강아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엄마고 또 다른 강아지는 이제 아들이에요. 모자의 강아지인데 둘이 싸우는, 모자 간에도 싸운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모녀 간간에도 싸우는 경우를 제가 행동 교정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싸우는 원인들을 한번 보면은 보호자의 어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애정, 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애정을 줌으로써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경우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다 보면은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우리 반려견들에게 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얼마나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개물림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저희 말로는 이제 교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즉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뭐 인명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사고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물론 이제 그 강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려견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리고 동시에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속에 하나는 반려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반려견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예쁘다는 외모에 반해서 입양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가 이 공동주택 문화예요. 즉 아파트 문화 또는 이제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제 주거 문화인데,
이런 공동주택 문화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짖는 짖음으로 인한 어떤 소음, 그런 민원의 발생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에 어떤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보호자들이 미리 사전에 지진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어떤 사전에 이런 분쟁, 민원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밑에 지금 털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이제 견주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저 이용을 하셔가지고 배달이 하면은 있나. 역반장으로. 그리고 그 말티즈는 원래 무슨 견종, 시절인 견종입니까? 장모종입니까? 장모종이 기른 애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데리고 아까 우리 저 그림 그렸듯이 비주얼 45도로 할. 자존심에 지르지 마라. 잡는 거를 이렇게 털이 짧아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등을 이제 견주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홍 씨가 좀 견주를 하시면 우리 학과 반려동물 학과에 대해서 우리 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지금 19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려동물 보건 학과라는 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건학과 안에 지금 3개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교정, 동물미용, 토탈 패션,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신설되는 경찰견 및 특수목적견 훈련 전공,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주로 동물병원의 간호사, 그걸 갖다가 동물보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이 동물 행동을,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뭐 이쪽 쪽으로 행동 교정사로 해서 동물 유치원에 교사로 간다든지 카페 뭐 관리사로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 미용, 최근에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 미용,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동물 이제 반려견들 옷 관련해서 토탈 패션 뭐 이런 분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에서 부산대학교도 동물 수의과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동물 관련 전문 학과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첫 해에 뭐 20대 1, 작년에는 뭐 11대 1 이런 경쟁률로 해서 우리가 신입생을 받을 때 학과를 잘 만들었구나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학과 발전은 저 개인적으로 좀 세계적인 수준의 학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학과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외국하고의 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계적인 수준의 학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게 바람이고요.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서 학과장이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해서 좀 세계적 수준의 학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과장의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